안녕하세요. 아침의 광장 손지민입니다. 대구시가 2030년까지 추진할 동성로 르네상스 프로젝트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관광과 상권을 살리고 청년 문화를 일으키고 도심 공간 구조를 바꾸는 4개 분야 13개의 사업을 추진하는데요. 때마침 6년 만에 중국 단체 관광객이 들어오게 돼 관광 특구 지정에도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오늘 MZ 티키타카에서 청년들이 진단하는 동성로의 현재와 활성화 방안 이야기해보겠습니다. 8월 18일 금요일 아침의 광장, 오늘도 시사 비타민 알차게 챙겨드립니다. 먼저 이 시각 교통 상황과 날씨 알아보죠. 박나영 리포터. 네, 먼저 고속도로입니다. 중앙고속도로 춘천 방향 다부터널 125km 지점에서 속도 약간 떨어져서 지나고 있습니다. 중부 내륙지선 대구 방향 북현풍 하이패스 5.5km 지점에서 달성 2터널 부근 6.1km까지 갓길 비탈면 보수 작업 중입니다. 이어서 시내도로입니다. 신천대로 서대구 나들목 방향 수성교 지하차도 못 간 지점에서 잠시 주춤하고 있습니다. 국제보상로 청구 내거리에서 벤처밸리 내거리 양방향 차량 천천히 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날씨입니다. 대구와 경북은 폭염과 함께 10에서 60mm의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최고 기온은 27도에서 32도입니다. 습도가 높아 체감온도는 더 높게 느껴지겠는데요. 야외 활동하실 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대구의 기온은 25.2도, 습도는 85%입니다. 지금까지 박나영이었습니다. 빠르고 정확하게, 명쾌하고 날카롭게 대구 경북의 오늘을 보는 KBS 대구 아침의 광장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오늘 아침 뉴스로 이어갑니다. 중앙일보 백경석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소식 볼까요? 네, 중국 정부가 한국, 미국, 일본 등 세계 78개국에 대한 단체 관광을 허용하면서 각 지자체가 중국 관광객 유치에 나서고 있는데요. 대구 경북도 기대감을 가지고 공격적 마케팅을 통한 중국 단체 관광객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우선 경북도와 경북문화관광공사는 중국 현지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인센티브 관광시장을 개척하고 청소년 대상 수학여행 상품과 동호회 스포츠 테마 상품 유치 홍보에 나설 계획입니다. 오는 10월에는 중국 베이징을 방문해 현지 여행업계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11월에는 쿤밍에서 개최하는 중국 국제 여유 박람회에도 참가할 계획입니다. 네, 중국 관광객 이야기 참 오랜만에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동성로 관광 특구 지정에 유리해지겠죠? 네, 대구시도 분주하게 중국 관광객 맞이 준비에 한창인데요. 대구시는 특히 동성로 관광특구 지정에 필요한 외국인 관광객 수 기준인 한 해 10만 명을 충족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우선 서울, 부산 등과 대구를 연계한 관광 상품을 개발하고요. SNS 홍보와 중국 청두에 있는 대구시 관광홍보사무소의 활동도 늘릴 계획입니다. 또 당장 8월 30일에서 9월 3일까지 열릴 예정인 대구 치맥 페스티벌을 적극 홍보합니다. 또 다음 달 있는 상하이 로드쇼에 참여해 설명회를 개최하고 올해 말에는 중국 현지에서 여행사와 인플루언서를 대상으로 홍보에 나설 계획입니다. 네, 대구와 중국을 오가는 하늘길도 더 많이 열릴까요? 대구와 중국을 잇는 국제선은 대구 관광 활성화의 열쇠인데요. 중국과 사드 배치 갈등을 빚기 전인 2016년을 보면 대구와 중국을 오가는 24개 노선을 32만 8천여 명이 이용했습니다. 이때 대구공항의 핵심 노선은 상하이, 베이징, 장가게 등이었는데요. 한 해 동안 대구공항 국제선 이용객의 절반 정도가 중국 노선일 정도로 많은 부분을 차지했었습니다. 네. 하지만 2017년 사드 배치를 둘러싼 갈등으로 중국 단체 관광객이 자취를 감췄습니다. 이때 대구공항의 중국 노선은 베이징, 상하이, 하이난, 선양 등 4개로 축소됐습니다. 이용객도 전년의 3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습니다. 거기다 2020년 코로나까지 터지면서 올해 상반기 기준 대구공항을 오가는 중국 노선은 옌지, 장가게, 상하이 등 3개 노선으로 줄었고 이용객은 4천여 명에 그친 상태입니다. 대구공항 운영사인 한국공항공사는 중국인 단체 관광 재개 소식에 노선을 확대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 중인데
중인데요. 네. 우선 코로나 이후 사라진 노선부터 복원하는 방향으로 항공사들과 협의하고 있어 노선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다시 들어오는 중국 관광객들에게 대구가 더 매력적인 도시로 눈도장 찍었으면 좋겠네요. 다음 소식 볼까요? 네, 경북대 음악학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비리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구경찰청이 경북대 교수 선발 시 특정 후보자에게 점수를 몰아준 교수 6명과 이로 인해 부정 채용된 교수 1명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지난해 5월에서 9월까지 진행했던 교수 공채에서 총 9명이 심사위원으로 참가했는데요. 이 중에 문제가 된 6명의 교수가 당시 후보자였던 A씨에게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몰아주고 나머지 후보자에겐 최하점에 가까운 점수를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일본은 A씨에게 평가에 쓰이는 연주곡을 미리 알려준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도 있습니다. 결국 A씨가 지난해 9월 음악학과 교수로 최종 선발됐으나 지속적으로 채용 비리 문제가 제기되자 대학 측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네, 최근 몇 년 새 경북대 교수 채용 비리가 계속 터졌는데 국악학과 교수는 유죄 판결을 받았죠. 네, 경북대는 음악학과를 비롯해 국악학과, 국어국문학과, 사학과 등에서 교수 채용 비리 의혹이 불거져 왔는데요. 네. 지난해에는 국악학과 교수 3명이 채용 비리에 관여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당시 채용된 교수도 지난 1월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이에 따라 경북대는 채용 과정에서 심사 교수의 영향력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객관적으로 점수를 수치화할 수 있는 정량평가 비중은 늘리고 기존 교수의 점수 등 주관적인 정성평가는 줄이는 건데요. 경북대는 심사 교수들이 공정하게 채용에 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네, 오늘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아침 뉴스 중앙일보 백경석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대구 도시철도공사 동천역에서 조책임자로 근무하는 윤성원입니다. 오늘은 주간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출근해서 야간 근무자와 교대를 하고 오늘 일정을 파악하고 역사 손해점검, 시설물 확인, 고객 안내 등을 합니다. 교대 근무를 하고 있는데 조원이 3명이지만 교육, 휴일 등으로 근무의 절반 이상은 2명이 근무하고 있는데요. 고객의 요구를 신속하게 처리하지 못하는 것이 힘든 점입니다. 시민분들이 많이 양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유심물을 찾아주면 고맙다고 하시고 학생이 지나가면서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하고 할아버지께서 더울 때는 지하철이 시원하다고 할 때 기분이 좋습니다. 시민들이 도시철도 이용을 많이 할수록 대구 도시철도공사가 성장하고 발전합니다.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에스컬레이터를 탈 때는 손잡이를 꼭 잡으시고 무거운 짐이 있을 때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승객이 내린 후에 승차하여 안전하게 도시철도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까운 사람끼리 왜 싸우는지 고민하지 말고 가까우니까 다툼이 있다고 생각합시다. 오늘도 직장 동료 이름을 부르고 웃어보세요. MZ세대들은 정치와 사회 이슈 또 삶의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풀어갈까요? 젊은 그들의 생각을 펼쳐보는 MZ 티키타카. 대구 북구의회 오영준 의원 나와주셨고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수성구의회 김경민 부의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청년들의 눈으로 본 동성로 진단과 활성화를 위한 아이디어들 제시해 보도록 할 텐데요. 대구 시민들 이제 시내 간다 하면은 동성로 가는구나 생각하잖아요. 20대인 두 분 요즘 시내 자주 가시나요? 분위기 어떻습니까? 이게 보통 그 대학생 때는 네. 좀 공강 시간이나 낮에 남는 시간이 좀 많아서 네. 낮에도 가고 밤에도 가고 그랬었는데 사실 이제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제 30대 직장인들이 제일 많이 하는 이야기가 요새 시내 가면 힘들어, 몸이 힘들어, 네. 지쳐, 피곤해, 기가 빨린다 소위 네. 말해서 그런 말들을 많이 하시죠. 그러니까 밤에 가서 좀 즐길 거리들이 있어야 되는데 약간 20대에 편중돼 있지 않나 그런 얘기를 30대들은 좀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동성로를 그냥 또 이것도 한 줄로 그냥 표현하면은 네. 변해야 산다라는 느낌을 조금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성로 상권이 가지고 있는 사실 좀 또렷한 사실 동성로 가서 우리 뭐 할래라고 하면 생각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최근에 좀 생각났던 게
좀 큰 태왕 스파크라는 큰 상권이 생기면서 아 이런 게 있구나가 좀 상징이 된 거지 나머지 부분 상징적인 것도 없고 뭔가 약간 머물기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다는 게 생각보다 많이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진짜 변하지 않으면은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낮밤 할 것 없이 이제 랜드마크가 좀 부족하고 뭐 변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계신다는 건데 일단 코로나19 타격이 좀 컸습니다. 사실 동성로 상권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서 이제 대구백화점 본점이 문을 닫고 뭐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큰 타격을 받았다고 하는데 두 분은 이제 어떻게 진단을 하세요? 이 대백 본점 앞 네. 중앙무대라고 네네네네. 우리가 부르는 네. 그 구도심 지역의 중심 그 중심을 이제 주변으로 해서 지금 공실이 굉장히 많고 그 네. 공실이 많은 이유 그리고 상권이 침체한 이유를 분석하는 기사들도 많이 쏟아지죠. 네네. 그 중앙무대 앞이 예전에는 이 막 어깨를 부딪힐 정도로 사람들이 많았다고 하면 요즘에는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코로나가 끝나서 사람들이 많아졌다고는 하지만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동성로 일대, 구도심 일대 유동인구가 줄어들고 상권이 침체되었다고 많이들 이제 네. 평가를 하세요. 진단을 하시고. 네. 그런데 실제로는 저는 확장의 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북쪽 방향으로는 공평동을 넘어서 문화동, 동문동, 완전동 주변에 교동은 아니지만 젊은이들이 교동 상권이라고 얘기하는 네. 그런 상권이 있고요. 이 동쪽으로는 삼덕동, 서쪽으로는 종로 이렇게 그리고 남쪽으로는 예전에 이제 그 크게 부흥했었던 대봉동 상권 네. 그런 상권들이 요즘에 소위 말하는 힙 플레이스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 전체적인 우리 소비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 동성로 일대 상권은 오히려 더 확장에 지금 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좀 다른 관점인데요. 네. 저는 사실은 1등이 너무 좀 나태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사실은 대구하면 대표적인 상권이 동성로였고 아, 그 1등이 네네네. 동성로를 말씀하시는 네네네. 거군요. 동성로였고 네. 전국적으로 봤을 때도 하루에 뭐 유동 인구가 50만 명이라고 말할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게 있었는데 근데 너무 안주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대백이라는 것이 문을 닫았던 건 상징적이었지만 네. 이전에 이미 2010년에 들어온 이후부터 저희가 이제 온라인 플랫폼 사업이나 아니면 SNS 채널을 통해서 상권이라는 게 굉장히 다양하게 바뀌었잖아요. 네. 그렇지만 동성로의 상권은 계속 똑같은 형상이 유지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기존의 오프라인 매장에 이제 의료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고 네. 그리고 먹는 거 역시 뭔가 변화된다기보다는 그냥 똑같은 것들이 그냥 자리를 잡고 있었던 것들 때문에 이 뭐 좀 트렌디한 것들이 많이 반영하기 너무 어렵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다 네. 보니까 앞서서 의원님 얘기하셨던 것처럼 오히려 트렌드한 것들은 이 동성로 상권이 너무 비싸고 자리가 없으니까 외부로 퍼져나가기 시작하면서 이 동성로가 가지고 있는 뚜렷한 아 동성로 하면 뭐다라는 게 없어지다 보니까 지금의 상황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왜 확장이 되느냐를 네. 또 중점을 놓고 보면은 네. 중심 일대 임대료 지대가 네. 비싸기 때문에 확장이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곧 다룰 동성로 르네상스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도 한 시민의 인터뷰를 보면은 지금까지 관에서 이제 진행을 했었던 상권 부흥 프로젝트 그리고 각종 정책들이 네네. 믿음이 가지 않는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아무리 봐도 건물주 살리기식 정책밖에 안 되는데 아, 네. 뭐 커다란 랜드마크 아니면 시설물 조형물 이런 것들을 설치하는 것이 정작 상인들에게는 큰 도움이 못 되지만은 그 건물 그 이제 건물을 가지고 있는 건물주들에게는 도움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 네. 이제 시민들의 생각을 좀 바꾸는 방향의 정책이 필요한 거죠. 그렇습니다. 저도 그냥 의원님 말씀이 좀 보태면은 사실은 어떻게 보냐 관점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동성로도 그렇고 동성로 일대의 상권을 대부분 보게 되면 흔히 얘기하는 MZ세대를 잡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MZ세대의 소비 트렌드는 뭐냐면 뭔가 소비를 할 때 내가 만족하면 되고 뭔가 이거를 소비함에 있어서 내가 다른 사람들과 좀 다른 것을 소비했다라는 느낌을 주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관점을 조금 젠트리피케이션에 연결해서 보면은 결국은 뭔가 사람이 모이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임대료는 상승할 수밖에 없고 그거에 따라서 주변의 인프라가 바뀔 수밖에 없거든요. 네. 황리단길의 경주에 좀 많이 성공 사례가 네. 되는데 그 황리단길도 보면은 처음에는 그 지역에 있는 주민분들이 모여서 거리를 만들게 됐고 이 뒤에 관이 이제 도와주게 되면서 많이 확장을 하게 됐어요. 근데 지금도 황리단길도 보면은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좀 나타나는 곳이 일부 많거든요. 네. 결국은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거는 우리 시장 경제에 봤을 때는 수요가 많아지면 당연히 수요를 찾기 위해서 공급자들이 더 많은 돈을 내다 보니까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렇다면은 그 젠트리피케이션의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높은 임대료가 있지만은 거기에 들어가려고 하는 분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들어갔을 때 그만한 경제적 가치를 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준 게 관의 입장인 네. 건데
그러면은 이제 시장님께서 최근에 이제 발표했던 동성로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네. 보게 되면은 거기에 이제 청년 아지트라는 단어가 나와요. 네. 저는 그래서 거기서 좀 포인트를 잡고 있는 게 아지트라는 단어를 잡고 있는데 그렇다면 관에서는 과연 어떤 역할을 해야 되냐면 우리가 대백 프라자가 이번에도 대백 백화점이 이번에도 그 매각이 무산됐잖아요. 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업계에서 보는 건 정말 큰 매각 대금 때문에 업계에서 이게 무산됐다고 엎어졌다. 보던데. 네. 네네. 그러면 그 거점 공간을 만드는 건 사실 관에서 큰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돈을 들어서 매입을 하고 거기를 중심으로 이제 네. 기지를 만들어서 그게 주변이 확장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의원님 얘기하신 것도 일부 얘기를 동감하고 좀 이제 추가로 덧붙이면은 네. 결국은 동성로 상권은 이미 과거에 자연적으로 발생했던 상권에서 정부나 이런 지자체에서 많은 돈을 들여서 이미 인위적으로 상권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대중교통 지구도 만들었고 네. 그리고 이 노점상 거리도 다 정리를 해서 깔끔하게 가로수 정비를 해버렸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가 뭔가 특화된 거리로 만들기에는 굉장히 제한폭이 있을 거예요. 네. 왜냐하면 이미 정비가 됐기 때문에 임대가 높아서. 그렇다면 정부에서 주도해야 되는 거는 큰 비용이 들어가는 이제 기지 아까 얘기했던 아지트처럼 네. 그런 거점 공간들을 중심으로 좀 확장해 갈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네. 합니다. 뭐 얘기가 나왔으니까 동성로 프로젝트 르네상스 한번 얘기 좀 나눠볼까요? 르네상스의 뜻부터 저는 좀 짚었으면 좋겠는데요. 부흥이죠. 예, 그렇죠. 프랑스어로 부흥이거나 재탄생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제 대구시청에서 내놓은 동성로 르네상스 프로젝트가 과연 이 르네상스라는 말에 네. 조금 부합하는가 저는 그 부분부터 짚고 싶어요. 네. 모든 시민들이 공감할 만한 세비를 들여서 우리가 사업을 하게 되면 네. 모든 시민들이 공감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질문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왜 우리가 동성로를 살려야 하는가? 그 질문에 이제 대구시나 아니면 각 지자체에서 내놓은 특히 중구청에서 내놓은 네. 답이 이 시민들의 이게 니즈를 충족을 시켜줘야 되는데 아까 우리가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동성로 일대 이 도심 지역이 가지는 의미는 부도심에서 소비할 수 없거나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을 이제 도심에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니즈들이 몰리는 소비자들이 몰리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순히 건물주 살기가 아니고 MZ 세대들이 2030 세대들이 도심으로 몰리는 이유. 부도심에서 이제 해결할 수 없는 특히 서울 상권에서 많이 보이는 힙플레이스라든지 아니면 유행에 이제 선두를 달리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즐기기 위함인데 단순히 이제 그 대백 본점의 건물을 청년 아지트로 이제 만들어서 네. 큰 공간을 만들어주면 올 것이다. 근데 과연 대구시에서 우리가 공간을 만들어 놓은 청년 공간이라고 이제 말하는 뭐 예를 들면 청년 센터가 있을 것이고 저희 북구에는 청년 놀이터라는 이런 곳들이 있습니다. 공간을 잘 만들어 놓으면 좋아요. 네. 그런데 그 공간을 실제로 관에서 이제 수요를 예측한 것만큼 청년들이 오느냐라고 했을 때는 네. 아마 이제 좀 회의를 가지시는 분들이 좀 많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큰 도서관이 하나 있는 것보다 작은 도서관이 10개가 있는 것이 이제 실제 시민들이 접할 수 있는 도서관의 그 네. 접근성이 좋은 것이고 큰 공원 하나보다는 작은 공원 10개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동성로 일대, 도심 일대 곳곳에 우리가 작은 시설들이 그렇죠. 많아져야 예. 공원들이 많아져야 되고 조금 더 이제 MZ들이 편안하게 찾아갈 느끼고, 만한 네, 작은 소비와 소비 공간들이. 중간을 이어줄 네. 수 있는 그런 연결점이 필요하다. 맞습니다. 네, 사실 이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실 관에서 주도하는 프로젝트 이름들이 있잖아요. 네. 사실 이게 관의 한계라고 느끼는데 너무 그냥 뻔하고 추상적이에요. 물론 그 프로그램 취지는 이해하는데 네. 너무 이게 뭔가 한 번에 이 프로그램 이름으로 줘야 되다 보니까 아까 의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르네상스라는 단어를 써서 좀 이거는 관의 좀 한계라고 보는데. 근데 제가 이제 묻고 싶은 거는 정말 좀 단도직입적으로 그러면 동성로 거리가 홍대 거리처럼 될 수 있냐 없냐 이건데. 어렵죠. 홍대 자체는 이제 서울의 도심 중앙 도심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홍대가 명동은 아니죠. 그렇죠. 이제 오히려 명동에 가깝죠. 동성로 같은 네. 경우에는. 저는 가능성은 있다고 봐요. 오, 네. 왜냐? 홍대 거리도 일단은 자연스럽게 발생한 거잖아요. 앞에 홍대라는 게 홍익대학교를 지칭하는 네. 얘기잖아요. 그러면 동성로가 저는 왜 가능성이 있다 보냐면 동성로가 기존에는 상권들만 모여 있었어요. 그러니까 소비의 공간이었단 네네네. 말이에요. 근데 이게 왜 쇠퇴하기 시작한지를 보게 되면은 우리가 사는 것도 있지만 동성로 인근에 보면 굉장히 많은 그 멀티미디어 복합 쇼핑몰들이 즐길 많잖아요. 거리들. 그렇죠. 네. 영화관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뭐 대형 서점도 있었고요. 근데 뭔가 그런 것들이 이제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하면서 이제 소비가 점점 줄어들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거기에 갈 이유가 없어진 거죠. 왜냐하면 가족 단위로 만약에 우리가 백화점에 쇼핑을 할 거면 사실 신세계백화점 같은 경우나 아니면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굉장히 그러면 우리가 진짜 조금 홍대 거리처럼 문화의 거리로 가기 위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가면 좋겠다라는 아이디어 있을까요? 이제 처음 아까 이제 다시 돌아가는 것 같은데 네. 왜 동성로가 문화거리가 돼야 하는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저는 대구시의 정책에서 느끼지는 못한 것 같아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제 이 대구의 이제 지역 그 주거를 하는 지역민들 특히 이제 대구에 오래 사셨던 분이라면 모두가 사실 동성로에 대한 향수는 있거든요. 그 지역의 상권 네. 그리고 그 주변의 도심 지역이 재탄생 말 그대로 부흥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가진 이제 향수나 헤리티지를 그러니까 문화유산을 네. 조금 살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건물을 짓고 큰 공간을 만드는 게 아니라 과거에 예를 들면은 대백 본점을 이제 헐고 새 건물을 올립니다. 그럼 옛날에부터 그 대백 본점 앞을 이제 지나던 지나다녔던 50대 60대들이 네. 젊은 시절을 보냈던 그 향수를 그들은 느낄 수가 없거든요. 다 그분들이 이제 올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동성로가 짧게 말씀드리면 동성로가 아직 가지고 있는 생명력은 있어요. 네. 수요도 그만큼 많고 그러니까 그 수요자층에 맞게 타겟팅을 잘해서 만들어가야 된다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르네상스가 올 것인가 기대해보죠. MG 티키타카 수성구의회 김경민 부의장, 북구의회 오영준 의원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바캉스라고 들어보셨나요? 바캉스가 아니라 바캉스입니다. 대구 근대역사관에서는 8월 한 달간 박물관 피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요. 윤가영 리포터가 현장 소개해드립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위와 비를 피할 수 있고 대구의 역사도 배우면서 배우는 이 도심 피서는요. 대구 역사 아는 날이라는 주제로 열리고 있습니다. 저는 어제 오후 2시에 현장을 방문했는데요. 1시간 정도 이론 수업을 듣고 바로 옆 경상가명공원을 방문해 현장을 직접 보는 특별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현장 소리와 함께 담당자에게 바캉스 프로그램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시죠. 여러분 지금 이 방향을 이렇게 보면 좋습니다. 이게 동서남북 동서남북 여기가 정남장입니다. 경상감령의 정문은 관풍루라고 해도 되고 호정문이라고 해도 됩니다. 대구 근대역사관 학예연구원 김은조입니다. 2023년 박물관 기리의 인문학 2부 프로그램으로 박물관 피서 바캉스 체험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8월 1주차는 어린이 가족, 2주차는 청소년, 그리고 3, 4, 5주차 수요일에는 청년을 대상으로 해서 박물관에서 역사 공부와 체험을 하며 피서하는 여름맞이 프로그램입니다. 여름날 청년들 행복한 박물관 나들이인데요. 이는 청년들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으로서 청년들이 경상감령과 대구 읍성에 대해 공부하고 읍성과 사람들을 주제로 에코백 꾸미기 체험과 함께 대구 근대역사관과 경상감령공원을 둘러보면서 오늘의 주제를 실제로 확인해 보도록 기획했습니다. 대구의 무더위 속에서 방학 중에도 정말 많은 참여를 하셨고요. 높은 참여율과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구 근대역사는 앞으로 이런 프로그램을 많이 기획할 예정입니다. 시민들이 경상감령과 대구 읍성이 갖는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대구에 대한 애향심과 자부심을 갖는 기회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요즘 또 경상가명이 인증샷으로 핫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바캉스에서는 경상가명을 배경으로 멋진 포토존도 알려주는데요. 제가 살짝 알려드리자면 배롱나무와 맹문동이 참 예쁘게 피어있는 돌다리 네. 쪽이랑 조선시대 관찰사의 처소였던 징청각 앞입니다. 이 청년들에게 인기가 있는 이유를 제가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네, 이 교육을 진행한 강사는 바캉스를 즐기러 온 분들과 수업을 듣지 못한 분들에게 경상가명과 대구 읍성을 잘 즐기는 방법도 알려주셨습니다. 저는 경북대 퇴계연구소 전임연구원 최홍조입니다. 조선 후기에 이 대구에 경상감령이 설치됨으로 해서 우리 대구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서 아주 도약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현대까지 이어졌다고 볼 수 있겠죠. 그보다 한 100몇 년 뒤에 경상감령을 둘러싼 읍성을 쌓게 되는데 물론 철거되고 없지만 대구 읍성과 경상감령이 대구의 위상을 많이
높이는 데 기여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경상감정에 오시면 국보급 문화유산이 많습니다. 선화장 앞에 있는 이 처구대와 처구기 모형 그 진품은 국립기성박물관에 가 있는데요.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몇 개 안 되는 처구대입니다. 그 모형을 한번 보시고요. 하마비는 정문 앞에 있던 것인데요. 지금 자리를 이동해서 세워놨고요. 선화장 건물도 보물이고 징천각은 유형문화재입니다. 그래서 이런 전통문화유산을 실제로 관람, 답사하시면서 우리 대구 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네, 경상감영공원 가셔가지고 문화관광 해설사도 만나보시고 궁금한 점들 다 알아보시면 좋겠네요. 네, 아직까지도 바캉스의 기회도 남아 있는데요. 23일과 30일 오후 2시고요.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대구 근대역사관으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참여한 분들의 이야기도 들어보시죠. 대구 청년센터 프로그램에 근대 역사관 방문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신청했고 그렇게 참여하게 됐습니다. 대구 여름이 엄청 더운데 박물관이 너무 시원해서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경산광영공원은 많이 들어봤었는데 대구 읍성의 존재는 좀 처음 들어본 것 같아요. 동성로나 북성로 길 이름은 많이 들었는데 그게 대구 읍성을 기준으로 지어진 길인 거는 몰랐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 신선하고 신기했던 것 같습니다. 대구 여름이 더우니까 야외 활동이 좀 부담되시는 분들은 이런 데 와서 새로운 몰랐던 역사적 사실도 알게 되고 시원하게 앉아서 강의 듣는 거 좋은 것 같습니다. 사실 경상감영은 익숙했지만 대구 읍성은 좀 처음 들어본 경우가 없지 않아 있어서요. 이번 수업을 통해 배웠던 점이 매번 대백 앞을 지나갔었는데 그 앞에 있는 성벽 조형물과 화강암으로 길이 따로 되어 있는 부분이 읍성을 나타내는 것이라는 게 새로웠던 것 같습니다. 평소 주변에 있는 경상강영과 대구 읍성에 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되게 뜻깊은 시간이었고요. 대구 무더위 많이 지치실 텐데 근대 역사관에 오셔서 한 번씩 강의 들어보시고 주위를 둘러보시는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박물관에서 역사 공부와 함께 시원하게 피서를 즐길 수 있는 대구 근대역사관 바캉스 프로그램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윤광 리포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대구 경북 지역 폭염 속에 비 소식이 있네요. 내일까지 대구와 남부 내륙, 북부 동해안 10에서 60mm, 경북 남부 동해안에는 30에서 80mm 정도의 비가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비 소식 있으니까 꼭 준비하시기 바라고요. 8월 18일 아침의 광장이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